요것이 허은하 소장님, 네. 백악관 내에 있는 이 그린룸이라는데 네. 한국의 이 한미 영부인 간의 단독 오차는 노태우 대통령 방미 이후에 뭐 30년 만의 일이라면서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서 두 영부인이 만났습니다. 네. 영부인들한테는 저 그린룸이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인데요. 정말 녹색이라 그린룸이군요. 그렇죠. 1962년도에 제클린 케네디가 녹색으로 벽지를 해서 녹색룸이 됐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컬러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자연적이고. 근데 그 두 분의 뭐 오찬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장소가 고위 정치인들이 체스를 하던 곳이고, 체스. 예, 그리고 또 대통령 가족들의 응접실로 활용이 되던 곳이거든요. 어. 근데 미국인들의 문화에서 내 집에 응접실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예. 친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뭔가 대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의 의미가 첫 번째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영부인들 중에서는 30년 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 바로 김옥숙 여사와 바바라 부시가 만났는데요. 이때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 네, 89년도에 만났던 그때 사실 부시와 우리 노태우 대통령의 이야기가 중국이나 또 독일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미국은 연결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던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 여사가 저 자리에서 30년 만에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트럼프의 또 다른 어떠한 전략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넥타이도 지금 남과 북의 색이 연결된 그 넥타이를 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넥타이가. 예, 트럼프의 대통령의 넥타이인데 우리는 북한과도 친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도 친하다라는 것을 좀 우선은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가족처럼 긴밀한 관계를 저 넥타이군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유지해 나갈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핵심인 것은 여사들과 함께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들과의 대화, 긴밀한 대화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 나간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진전이 있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모두 지금 합쳐져 있다라는 그래서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더들이 어떻게 뭔가 정상회담을 할 때 기강을 잡고 내가 이러한 메시지를 줄 것이니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체계적으로 준비해라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상회담 때는 그런데 태극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번 우리 외교부 청사에 걸렸던 꼬깃꼬깃 구겨진 태극기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빛바랜 태극기 논란인데요. 그 영상부터 직접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미국 의장대의 환영을 받는데 성조기는 깨끗하고 선명한 색깔의 성조기인데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에 특히 이 파란색, 정말 짙은 파란색이 아니라 마치 좀 오래돼 보이는 색이 바란 듯한 하늘색 태극기가 걸려 있어서 이게 이번에는 또 색이 바란 태극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오리지널 태극기에 비해서 훨씬 하늘색의 빛바랜 듯한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같은 태극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준비한 태극기를 우리 의전 담당자가 미리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랬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의 방미 때도 저렇게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의 빛바랜 태극기가 실제 사용됐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도 역시 빛바랜 태극기가 사용이 됐는데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을 찾았을 때는 또 제대로 된 태극기가 쓰였다는 거예요. 지난해 5월에 보면 선명한 파란색 태극기가 분명히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제는 이렇게 하늘색 빛바랜 태극기에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정 정부 그전 정부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바로 작년에는 제대로 우리 측에서 이 태극기를 바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빛바랜 태극기가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김 장관님.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태극기가 구겨지거나 이렇게 빛이 바르거나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태극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고 다른 나라에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장대라는 것은 국가 경축 행사 있을 때도 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은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섬세하게 우리가 당신들을 환영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부분은 미국이 잘못한 게 있죠. 미국이 잘못했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 해외 안보 정상회의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방문했을 때 한번 잘못 쓰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는 또 제대로 된 국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외교부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외교라는 것은 항상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복귀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 쪽이 해야 될 것과 상대방 쪽이 해야 될 것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런 잘못된 태극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규격된 태극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리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전 정부에서 했으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아쉽죠. 그리고 사실은 2016년 회의 때 이런 거를 발견했으면 그때 바로 잡았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그게 논란이 되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해서도 좀 외교 행사에서 이 의전을 잘 못했고 구겨진 태극기. 또 네, 다른 나라 국기에 대해서도 거꾸로 다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바라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사후 조치를 잘 해서 제대로 된 예우를 우리도 하고 상대방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빛바랜 태극기, 꾸겨진 태극기,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번에 태극기 논란이 있는데 김병현 박사님, 네. 블레어하우스에 걸린 태극기는 좀 모양이 이상하다면서요? 영빈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묻게 되는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 태극기가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태극 문양이 있고 건군 관리에 대한 4궤가 있는데 이 궤의 비율이 다르게 걸렸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저기 보게 되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건강감리에 대한 비율이 가로로 훨씬 더 길게 그러네요.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생들 보고 태극기 그리라 그래도 저 정도로 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것은 분명하게 여기에 걸린 태극기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 이 미국에 있는 대사가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에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게 처음이었다라면 전 정부 때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꽤 오랜 기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저 블레이어 하우스에 묵었던 적이 있고요. 당시 있었던 태극기의 모양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우리 외교부가 의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 얼마 전에 이 구겨진 태극기 일이 있고 나서 했던 조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담당자를 보직해임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상 담당자에 대한 보직해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외교부 전체에 대한 기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를 총괄 책임지게 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두 사람 실무 직원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재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조금은 좀 아쉬운 게 뭐 태극기 갖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외교 행사에서 그것도 우리 정상,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곳곳에서 이렇게 엉망의 태극기가 걸렸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함께 대통령을 수행한 청와대 참모들도 있고 외교부의 고위급 참모들도 동행을 했을 텐데 그 현장에서 누구 하나 좀 지적을 해서 저 태극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요게 아니라 요게 정상이니까 좀 이걸로 바꿔달라. 즉각 교체 요구를 했다면 미국 측이 절대 바꿔줄 수 없다. 이렇게 할 리는 만무하고 아마 제대로 된 태극기가 걸렸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밀착 수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 광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외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배치된 문화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실은 미국에게 단순히 태극기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태극기를 잘 제작을 해서 선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잘. 지난번에는 예. 이런 거 보니까 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약간 낡은 것 같기도 하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걸어달라 하면 그걸 거부할 나라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 위트 있게 어떻게 보면 상대의 실수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100주년을 예. 기념해서 좀 낡은 태극기를 건 것 같은데 임시정부 대표는 그래요. 좋게 보자면. 예, 좋게 보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또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새 깨끗한 국기를 좀 걸어달라. 참 우리 이렇게 김 얘기를 하면 의원님은 어떨까?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요구하기보다는 좀 정부가
외국 각국 공간에 이참에 제대로 된 태극기를 제작해서 선물하는 방법으로? 선물하는 방법.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